안녕하세요. 책소리의 서다입니다.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인간관계에서는 말하는 재주보다 말하는 센스가 더 필요합니다. 오늘은 말 센스의 저자 셀레스트 헤들리가 테드에서 강연한 좋은 대화를 위한 10가지 방법이라는 내용의 강의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옛날에는 정중한 대화를 하려면 헨리 히긴스가 마이 페어 레이디에서 했던 말만 따르면 됐습니다. 날씨와 건강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라. 그런데 요즘은 기후변화와 백신 거부 운동 같은 주제들 때문에 그런 화제들도 위험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모든 대화들이 논쟁으로 발전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정치인들이 서로 대화하지 못하고 가장 사소한 문제도 누군가가 열정적으로 찬성 또는 반대로 논쟁하는 세상입니다. 비정상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퓨 연구소에서 10,000명의 성인 미국인을 연구한 결과 현재 우리는 역사상 가장 양극화되어 있고 분열되어 있다고 합니다. 타협할 가능성도 매우 낮습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디서 사는지, 누구와 결혼하는지, 심지어 누구를 친구로 사귀는지조차 우리가 이미 믿고 있는 신념에 따라 결정합니다.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대화는 말하기와 듣기의 균형입니다.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우리는 그 균형을 잃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는 기술의 발달 탓도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스마트폰을 들고 있거나 언제든지 바로 집을 수 있게 옆에 두고 살고 있습니다. 퓨 연구소에 따르면 미국인 10대 3명 중 1명이 매일 100개 이상의 문자를 보낸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다수의 10대들이 친구와 마주보고 대화할 때보다 문자로 대화할 때가 더 많다고 합니다. 월간지 애틀랜틱에 재미있는 글이 실렸었는데 폴 바누엘이라는 고등학교 교사가 쓴 글이었습니다. 바누엘 선생님은 학생들에게 어떤 주제에 대해 노트에 필기한 것 없이 즉석에서 말을 해보라는 과제를 내주었습니다. 그리고 바누엘 선생님은 나는 대화의 기술이 가장 과소평가되어 가르치지 않고 있는 기술임을 깨달았다 라고 말했습니다. 아이들은 매일 몇 시간씩 스크린을 통해 소통하지만 사람과 사람 간의 대화 기술을 배울 기회는 별로 없었습니다. 이상한 질문일지도 모르겠지만 스스로에게 물어봅시다. 21세기에 필요한 능력 중에 논리 정연하고 자신 있게 대화하는 것보다 중요한 능력이 있을까요? 저는 직업이 사람들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노벨상 수상자, 트럭 운전사, 억만장자, 유치원 교사, 국가 원수, 배관공 등 저는 좋아하는 사람과도 싫어하는 사람과도 대화합니다. 개인적으로 매우 동의할 수 없는 사람들과도 대화하지만 그래도 좋은 대화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10분간 여러분들에게 말하는 법과 듣는 법을 알려주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미 이것에 관한 조언들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눈을 보고 얘기하라든지
흥미로운 화제를 미리 생각해 두라든지, 고개를 끄덕이고 웃으며 집중해서 듣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라든지, 방금 들은 말을 따라 하라든지, 요약해서 다시 말하든지 말입니다. 이 모든 조언들은 모두 잊어버리길 바랍니다. 바보 같은 소리들입니다. 정말로 집중해서 경청한다면 경청한다는 것을 알려주는 법을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일상적인 대화를 할 때에도 전문적인 인터뷰를 할 때의 기술을 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의 대화 실력을 길러줄 인터뷰 기술을 가르쳐 드리려고 합니다. 대화하는 법을 배워봅시다. 우린 모두 좋은 대화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전에 해봤으니까 좋은 대화가 어떤 것인지 알고 있습니다. 몰입되고 영감을 주고 진짜로 통했다고 느끼거나 완벽히 이해받은 느낌이 드는 대화 말입니다. 여러분이 하는 대부분의 대화가 그렇지 않다는 법이 없습니다. 기본 규칙 10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모두 자세히 알려드릴 텐데 이 중 하나만 통달해도 훨씬 좋은 대화를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한꺼번에 여러 일을 하지 않습니다. 핸드폰, 태블릿, 차 열쇠나 무엇이든지 손에 들고 있는 것을 내려놓기만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순간에 충실하십시오. 집중하십시오. 아까 상사와 했던 말다툼, 오늘 저녁 메뉴, 그런 것은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고 있던 대화를 끝내고 싶다면 애매하게 집중하지 말고 대화에 빠져보십시오. 두 번째, 설교하지 않습니다. 자기 의견만 표현하고 싶고 반응, 논쟁, 반박이나 성장하는 것이 싫다면 블로그에나 쓰시길 바랍니다. 제가 저의 쇼에 시사평론가를 부르지 않는 이유는 지루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보수적이라면 오바마나 복지, 낙태를 싫어할 것이고 진보 성향이라면 대형은행, 정유회사와 딕체니를 싫어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러면 안 됩니다. 항상 배울 것이 있다는 자세로 대화에 임해야 합니다. 유명한 심리치료사 M. 스코펙은 진정한 경청은 자신을 내려놓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개인적인 의견을 내려놓아야 할 때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의 말에 따르면 말하는 사람은 듣는 사람이 수용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면 점점 더 약해지면서 더 속마음을 열게 된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늘 배울 것이 있다고 생각하십시오. 빌라이는 당신이 만나는 모든 사람은 당신이 모르는 무엇인가를 알고 있다 라고 말했습니다. 저의 말로 설명하자면 모든 사람은 어떤 분야의 전문가입니다. 세 번째, 자유롭게 대답할 수 있는 질문을 합니다. 이것은 기자들이 쓴 방식에서 배운 것입니다. 질문을 할 때 6하 원칙으로 시작합니다. 복잡한 질문을 하면 단순한 답을 얻게 됩니다. 제가 두려웠습니까? 라고 물으면 여러분은 그 질문에서 가장 강렬한 단어인 두려움에 반응해서 예 또는 아니요 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화가 났었나요? 네, 매우 화났었어요. 이렇게 말입니다. 대답하는 사람이 직접 묘사하게 하십시오. 자기 감정은 자기가 알고 있습니다. 어땠어요? 또는 어떤 느낌이었어요?
이 같은 말로 물어보십시오. 그러면 대답하는 사람은 잠시 생각을 할 것이고 보다 흥미로운 대답을 할 것입니다. 네 번째, 대화의 흐름을 따릅니다. 여러분의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떠오르게 되면 머릿속에서 지워내야 한다는 뜻입니다. 어떤 인터뷰를 보면 게스트가 몇 분째 이야기를 하고 나서 사회자가 갑자기 뜬금없거나 이미 대답한 질문을 또 물어볼 때가 있습니다. 사회자에게 아주 예리한 질문이 떠올라서 2분 전부터 더 이상 듣지 않고 그 질문을 물어볼 타이밍만 기다렸다는 뜻입니다. 우리도 똑같은 행동을 합니다. 누군가와 앉아서 대화를 하다가 갑자기 예전에 커피숍에서 휴잭맨을 만났던 것을 떠올립니다. 그러면 우리는 듣기를 멈춥니다. 어떤 화제거리나 생각이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흘려보내야 합니다. 다섯 번째, 모르면 모른다고 합니다. 요즘 라디오나 특히 공영방송에 나오는 사람들은 자기가 하는 말이 녹음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 분야의 전문가라서 확실히 안다 라고 말하는 것을 조심합니다. 여러분도 지나칠 정도로 조심하십시오. 대화는 가벼워서는 안 됩니다. 여섯 번째, 여러분의 경험을 다른 사람의 경험과 동일시하지 않습니다. 누군가 가족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여러분이 가족을 잃었던 때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누가 회사 일이 힘들다고 하면 여러분 일에 대해 불평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같은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경험은 모두 다릅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이 중심이 아닙니다. 그 순간을 이용해서 자기 자랑을 하거나 푸념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누군가 스티븐 호킹에게 IQ가 몇이냐고 물어봤더니 모릅니다. IQ 자랑하는 사람은 찌질한 사람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대화는 자기 자랑을 하는 기회가 아닙니다. 일곱 번째, 했던 말을 또 하지 않습니다. 잘난 체 하는 것 같고 정말 지루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주 그런 행동을 합니다. 특히 직장에서나 아이와 대화할 때 말하고 싶은 요점이 있으면 같은 말을 되풀이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덟 번째, 세부적인 정보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솔직히 듣는 사람은 여러분이 기억해내려고 애쓰는 정확한 연도나 이름, 날짜 같은 세부 사항에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지, 공통점이 무엇인지에 신경을 씁니다. 그러니까 세부적인 것은 말하지 않아도 됩니다. 아홉 번째, 마지막은 아니지만 가장 중요합니다. 듣는 것입니다. 수많은 위대한 사람들이 듣기는 어쩌면 여러분이 개발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실력이라고 셀 수 없이 말했습니다. 석가모니가 말하기를 입이 열려 있다면 배우고 있지 않은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켈빈 쿨리지 대통령이 말하길 많이 들어서 해고당한 사람은 없다 라고 했습니다. 왜 우리는 경청하지 않을까요? 우리는 말하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말할 때는 내가 대화를 통제합니다. 내가 관심 없는 것은 듣지 않아도 됩니다. 내가 관심을 받고 나의 정체성을 알리려고 합니다. 하지만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 우리는 주의를 빼앗깁니다. 사람은 1분 동안 평균 225단어를 말하지만
1분에 최대 500단어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머릿속에는 나머지 275단어를 채우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집중하는 것은 노력과 에너지가 많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집중하지 않는다면 대화하는 것이 아니라 두 사람이 같은 시공간에서 관련이 없는 문장을 던지는 것 뿐입니다. 우리는 서로의 말을 경청해야 합니다. 스티븐 커비는 우리는 이해하려고 듣는 것이 아니라 대답하려고 듣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10번째, 짧게 말합니다. 좋은 대화는 미니스커트이다. 좋은 대화는 흥미를 유지할 만큼 짧고 주제를 다룰 만큼 길다라고 저의 동생이 말했습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의 기본 원칙은 한 가지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는 것입니다. 저는 유명한 할아버지와 함께 살아서 집안에 일종의 의식이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할아버지와 만나러 왔다 가면 엄마는 저에게 그분이 누군지 아냐고 물어보시면서 알려주셨습니다. 저분은 미스 아메리카야. 저분은 세크라멘토 시장이야. 저분은 필리처상 수상자이고 저분은 러시아 발레리나야. 그래서 저는 모든 사람에게는 숨겨진 놀라운 점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자랐습니다. 그런 생각 덕분에 좋은 사회자가 된 것 같습니다. 최대한 입을 열지 않고 마음을 열어두고 언제나 놀랄 준비를 하고 절대 실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밖으로 나아가서 사람들과 이야기하고 듣고 무엇보다도 놀랄 준비를 하시길 바랍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좋아요, 구독은 영상 제작의 힘입니다. 구독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